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까? 일도 집에서 하다가 이제 퇴사도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책상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일상이 크게 바뀌고 있죠. 이제는 사람을 훨씬 더 적게 만나는 것 같고요. 물건을 배달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거의 다 배달해 먹는 것 같아요. 극장도 안 가고 애들도 학교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비대면 문화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트렌드의 변화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민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안 만나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답답해요. 사람도 안 만나고 밖에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뭐 생활하기가 이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느낌도 약간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원래는 대면 문화에 좀 더 익숙했던 것 같은데, 자, 부소장님. 네. 이 최근에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강연 문화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강연 중에서 대중 강연, 그러니까는 뭐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말고 뭔가 이렇게 기업에 가셔서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 아니면은 뭐 인문학 관련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거의 하실 정도로 강연이 거의 다 끊겼죠. 네. 왜냐하면은 거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어떤 그런 강연 시장은 상당히 죽었고요. 반대로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강의 중에서도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역시 학교 수업이겠죠.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은 뭐 토익이나 이런 어떤 전문 강의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조금씩 나눠지고 있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인 대중 강의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고민이신 게 과연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까? 아니면은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에서도 뭐 어차피 업무도 다 이 지금 뭐 비대면으로 하는데 아예 이게 강의 시장 자체도 아예 그냥 비대면으로 가는 게 어떤가? 혹은 아예 기업에서 지금처럼 교육을 안 하는데도 퍼포먼스나 어떤 사람들의 그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그런 게 좀 문제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강의를 들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혹시 시장에 가지 않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됐다 하더라도 네. 원래 그 이면에는 우리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가는 그런 네. 현상,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변화라는 걸 이제 뭐 강의석으로 분석을 할 때 저는 이제 크게 두 개 축으로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대의 변화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세대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처럼 어떤 질병 혹은 국가적인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기술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뭐 모바일 4G라는 게 나오면서 모든 게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바뀌었던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대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발전. 네, 그렇죠. 세대 변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슈 조금 직전만 해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됐던 게 바로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도대체 지금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Z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길래 왜 얘네들은 이렇게 회사에서 다른 거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대의 변화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변화를 바라보면 이 변화들을 상당히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 언택트라는 단어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언택트. 네, 언택트라는 말이 원래는 콩글리시인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우리 이게 좀 공식 용어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언택트는? 언택트가 이제는 컨택트에다가 앞에다 언을 붙인 거죠. 그래서 네. 원래는 언컨택트인데 이걸 이제 언택트라고 부른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 트렌드 책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뭐 외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뭐 디스턴스 이코노미, 뭐 거리두기, 뭐 경제 혹은 터치리스, 터치하지 않는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아니면 언컨택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언택트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핸드폰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군요. 네, 뭐 일종의 그런 것인데 네. 그럼 언택트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가 처음 나온 거는요. 이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그냥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들을 싫어한다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문화 자체가 바뀐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언택트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원래 언택트가 마케팅 사례에서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요. 가장 많은 게 이제 화장품 가게의 사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화장품은 그래도 네. 직접 써보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길거리의 화장품, 로드샵이라고 불리는 데 들어가 보면 정말 점원이 너무 친절할 정도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네. 이것도 저거 저거 그래. 근데 그런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때 바구니가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회색을 고르면 그거는 옆에서 지어진 점원이 계속 도와주는 건데 옆에 있는 뭐 초록색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언택트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지금 있는 내가 스스로의 시간을 갖고 싶거나 나만의 거리를 갖고 싶어하는 지금의 세대들이 좀 변화가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언택트 마케팅이다라는 쪽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언택트 마케팅이 잘 되기 위해서 봤더니 IT랑 합쳐지니까 이 언택트가 아주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할 때 매장에서 사람한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뉴 뚝뚝뚝 누르면 되니까 그걸 쓰거나 혹은 배달 앱도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화보다 그냥 내가 주문하면 되고 굳이 요즘에 친구들 보면은 소통할 때도 거의 전화 안 하고 카톡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변화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언택트라는 게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그게 생기니까 오히려 부작용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막 주문을 잘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조금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르신들 힘들죠. 네, 막 줄 서가지고 계속 기다릴 때 나 좀 이따 시키려고 계속 뒤로 가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원래는 사회적인 문제로 야 이거 언택트가 어떤 젊은 층들이나 어떤 층들한테만 혜택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뭔가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부의 문화였던 혹은 세대의 변화의 어떤 산물이었던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시대의 변화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XY축이 한 번에 쭉 올라가면서 이 문화가 급부상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아예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뀔 정도로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제 일하시는 특히나 대기업에서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몇몇 IT 기업들은 이거 너무 좋다. 차라리 이럴 거면 코로나 끝나도 우리는 그냥 아예 집에서 하자. 이렇게 이제 변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나 아니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면접도 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취업은 했어요. 취업은 했는데 취업을 할 때 면접도 온라인으로 보고 그리고 일도 집에서 하다가 이제 퇴사도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되면 거꾸로 근로자 입장에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직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내 네. 책상 없어진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었는데 그쵸. 진짜 책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대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대의 변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뭐냐면 과거의 세대에는 내 책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공유 오피스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공유 오피스나 그리고 대기업들의 어떤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 보면 자기 자리라는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든 내 자리다. 근데 그게 이제 카페에서 일하는 거 대신에 이제 집에서 일하지만 집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재택근무를 잘하는 뭐 미국이나 이런 해외 국가들 보면 아예 사무실처럼 내 방을 꾸며놓죠. 그러니까 내 방이 내 사무실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세대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서 지금의 세대들은 이게 받아들여는 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문화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젊은 기업들은 이 기회다. 이 기회에 차라리 그 돈이면 사무실 유지할 비용이면 차라리 우리 직원들한테 더 복지를 줄 수 있다.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페이스북이 지금 사무실들이 다 문을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럼 사무실을 운영할 때 운영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운영 비용이 지금 회사 시장에서는 세이브가 되죠. 그럼 그걸로 뭘 해주고 있냐면 각 직원들의 인터넷망을 일단 고급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망을 뭐 3만 원짜리 썼다. 그러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10만 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차피 회사에서 있으면 식비 나가고 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직원들한테 심지어 캐시로 싸주거나 아니면은 제품, 예를 들면 네가 원하는 뭐 이게 IT 제품 받고 싶다,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면서 차라리 그거는 우리가 너한테 더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네가 했어야 되는 어떠한 복지를 우리가 거꾸로 주는 거야라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지형도 자체가 좀 바뀌는 분야가 있을 수 있죠.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헌금. 그러니까는 네, 이제 헌금. 우리가 어떤 나의 마음을 이렇게 뭐 드리는 뭐 이런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계좌이체로 하는 거 이거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대면에서 하는 그렇죠. 그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헌금 앱이 나온 거 아세요? 헌금 앱이 네, 나왔어요? 헌금 간편 결제 앱이 나왔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정말 바뀌고 있네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느꼈던 어색함을 그 앱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느냐? 들어가면 제가 봉투를 고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교회로 치면 11조 낼 거냐, 감사원금 낼 거냐 봉투를 고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거기다 써요. 그리고 얼마를 해요. 그리고 나면은 그거를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있다가 자, 헌금 시간입니다 하면은 앱을 켜서 간편 결제 비밀번호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용자들한테 기존에는 뭔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걸 계속 IT나 서비스가 채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어색함만 남아 있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가 바뀌면서 이 친구들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게 너무 익숙한 세대이니까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짜증이 나는 이유가요. 인프라가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강의의 퀄리티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고3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의 잘하는 이런 사람들의 인터넷 강의만 주구장창 듣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절대로 지겨울 틈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선 빵빵 터지면서도 실력도 엄청 좋고 재밌는 거 막 하다가 그것보다 몇십 배 비싼 강의를 너무 재미도 없고 내가 이걸 왜 들어야지 이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내가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 듣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야말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 완전히 그렇죠. 열렸군요. Round one, fight.